미국은 꾸준하게 지금 이익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 미국이 버블이냐라고 했을 때 버블이 터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꺾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온. 이제는 이제 피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잘 나와요. 더 투자하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보면 미국이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만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잘 해 나가니까 네. 버블이 생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그때는 버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을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자꾸 베센트라고 하네요. 네,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센트 아니고 빈센트입니다. 아니 밤사이 또 베센트 의장이 뭐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의장이 아니고 베센트 장관이 막 얘기를 많이 하면 네. 베센과 빈센이 자꾸 헷갈리는 거는 나이 탓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은 어쨌든 권력의 중심에 베센트가 있으니까 뭐 그 멘트 수용하겠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베센, 시장의 중심에는 빈센. 너무 좋다. 그러고 있습니다. 손발이 오그러고. 자, 오늘 우리 빈센님께서 준비한 하루에 하나 어떤 문장을 준비했을까요? 보시죠. 네, 어저께 뉴욕 증시를 보면서 이틀 연속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제 눈에 띄었던 기사는 사실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통화 수합을 한 200억 달러 정도 체결했다라는 뉴스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에 한마디는 자, 지금의 조정이 끝나고 상승을 하려면 어떤 필요 조건이 필요할까? 네.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 시장에서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달러 환율이 런던 뉴욕 시장에서 1,400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자, 오늘도 우리 1,400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 측면에서 한미 통화 수합 가능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우리 증시 얘기고요. 하지만 미국 역시도 이러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 지금의 조정기가 저희는 글쎄요, 조정이라고 불리지만 또 다른 점핑을 위한 도약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성을 담보하는 통화 수합 가능성이 매우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하고 통화 수합을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근데 왜 그 통화 수합에 대한 그런 딜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과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왜 빨리 수용을 안 해요? 뭐 아르헨티나 거기랑은 했으면서.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네. 미국이 아르헨티나 디폴트를 관해서 통화 수합 이면에는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서로 간의 give and take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한테 원하는 게 통화 수합이라면 미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겠죠? 돈 달래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어쨌든 가지고 오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은 네. 어떻게 줘야 될까요? 통화 수합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면은 우리는 네. 외환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먼저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다음부터는 안 해주면 어떡해?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즈니스고요. 비즈니스는 서로 간의 윈윈이라는 전략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 3프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10월에 경주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 결정권자들이 모인다는 거. 그렇죠. 네, 조만간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형국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우리도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예,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먼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멘트인데 근데 이것의 고민은 뭐 오늘 되게 중요한 손님 모셨으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미국한테 줄 게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은 완전 원하잖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르겠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생각 아닐까? 아니 트럼프가 I need your ship 이렇게 K-ship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마스가는 어디 갔죠? 그 용어는 언론사에 많이 그러게요.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스와프,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그 얘기가 빠르게 들려올 것 같진 않아요. 에이펙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한 9월 말 10월 이제 지나서야 네. 예, 10월 지나서야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지금 고점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만한 다양한 이슈들, 뭐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퀀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퀀트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불안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불안할 필요 없는데 하는 상황인가요? 아 근데 먼저 이 첫 네네. 질문을 하기 전에 네. 오랜만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왔으니까 네. 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떤 거요? 퀄트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다 퀄트 그러면 퀄트. 우리야 늘상 익숙하지만 퀄트 로버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나한테 그러던데 누가 퀄트가 로버트니? 퀀트가 대체 뭐냐? 이 퀀트가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데이터를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던 네.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그거를 사실 퀀트의 역할이 되게 많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역할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떤 툴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역할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건 많이 보겠지만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지금 시장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불안감을 좀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확신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컨셉이 일단 기본적으로 퀀트의 마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게 최근에 데이터가 뭐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기업의 실적 지표도 그렇고 되게 혼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버블에 대한 어떤 논란도 상당히 좀 많고 AI도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근데 기본적으로 버블이 왜 생겼느냐. 해당 업종의 해당 기업들이 그 상당히 실적을 좀 잘 벌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적이 잘 나와서 버블이 생긴다. 그렇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온. 이제는 이제 뭐 이제 피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잘 나와요. 더 잘 더 나오고. 투자하고. 근데 뭐 계속해서 지금 보면 미국이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만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잘 해 나가니까 네. 버블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버블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2개월 예상 1년 선행의 E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별로 추정한 것들을 저희가 어그리게이트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퀀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무슨 데이터요? 기업들의 추정치가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MS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추정치를 이제 어그리게이트 하는 거죠. 왜냐면 해당 시가총액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으로 다 이렇게 소팅을 해서 미국이 지금 실제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엔비디아, 뭐 MS, 인텔, 뭐 버크셔 해서웨이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미국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그리게이트 할 수가 있죠. 더해서 평균을 내서 그래프를 그렇습니다. 그려지는 시총 거다. 비중으로 이제 나눠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예, 요게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네요. 미국만 관찰되고 저렇게 있습니다. 올라가요? 예, 요게 이제 기존에는 중국하고 같이 올라갔고 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관찰됐어요. 근데 최근에 관세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이제 중국에 부과를 하고 나서부터는 네. 중국의 이익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워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꾸준하게 지금 이익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 미국이 버블이냐라고 했을 때 버블이 터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꺾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예전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면 예전만큼 높은 밸류에이션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꾸준하게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지금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은 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최근에 좀 좋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러니까요. 좋지가 않다가 IT 쪽에 대해서 어떤 뭐 물론 이 IT가 회복이 되는 만큼 OP 마진이 지금 미국이 거의 이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E가 한 10% 11%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이 좋았을 때 어떤 그 베타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가파른 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어제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도 좀 좋고 미국도 좀 좋은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 이 왼쪽 지금 말씀하셨던 차트가 사실은 엄청 중요한 차트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여쭈면 그 차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주가는 기울기의 함수인데
그러다고 보면 이 기준점이 지금 2024년 10월이지만 이 차트에서 2025년 2월로 보면 한국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를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기점으로 1년 뒤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잖아요. 네.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같이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익숙한 분들은 지레 변수를 갖고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야라고 받아들이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 좋아? 그런데 다음 주나 아니면 한 달 뒤에 오면 이게 또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라 추정치는 언제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 많이 바뀌고요. 실적 프리뷰 시즌 이럴 때 많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매크로가 확 바뀌었다라는 측면도 많이 바뀌는 임팩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과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과 실적 스케줄 그리고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전체적인 무역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에는 그건 퀀트 이상의 그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네. 퀀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게 이게 쪼갭니다. 쪼개서 요게 상향 조정이 되는 폭이 과거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맞습니다. 기간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려면 자동차 찰 때 악셀을 밟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가려고 가는 거죠. 데이터도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한 때는 서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올리기 바쁘죠. 바쁘죠. 그러면은 모멘텀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확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상향 조정이 되는 폭이 약간 둔화가 되면 요거는 이제 방클래시. 포트폴리오를 약간 채권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IT에 집중했던 거를 금융에 넣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자산 배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했을 때 과거에 그 마진율이 막 80%대 숫자 좀 꺾이자 바로 시장에서는 버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러면 뭐 MOM이나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그 상승률 증가율 자체가 숫자가 좀 줄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거 지금 절대 줄고 있지 네. 않고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업종 OP 마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OP 마진이 매출에서 그 기업들이나 업종군들이 가지고 가는 이익을 뜻하는데 네. 이게 높으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갑인 겁니다. 돈을 벌고 있지만 얘네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P 마진이 계속 높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 OP 마진 50%가 넘는다.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중치가 엔비디아가 좀 높아서 저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업종에 거의 이제 전부가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네네. 쪽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 마진이 50%가 이제 높은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데 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오피 마진의 변화입니다. 일개 변화. 요게 이제 0%고 0% 위에 있으면 오피 마진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50% 지금 높아졌고 이 업종의 OP 마진이 뭐 10년 동안 70%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럼 이건 버블 계속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높아져도 되는 거죠. 해당 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이거 추정치가 이거 KR 음식료 담배 OP 마진 1개월 변화가 저렇게 상단에 찍혀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요거는 추정치가 그러니까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은 저 추정치가 위에 있네? 그래고 내가 난 이거 지금 점이 어미팅- 없어가지고 어딨나 이거는 봤는데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가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양식품만 가지고 이건 있나? 모든 게 컨센서스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가 확 네. 올라가나. 근데 아. 이제 그런 게 미국 기업이나 뭐 글로벌 기업일수록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진짜 많거든요. 네. 추정치가 막 50개, 60개씩 됩니다.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지르는 애널리스트가 가끔 나오고 확 이게 추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미국은 그래도 대부분 그 정기분포 안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더 신뢰성이 가질 수 있다. 질르는 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삼성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반도체 업종군들의 지금 OP 마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 OP 마진 상당히 좀 중요한 수치인데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 쪽도 좋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좋습니다. 근데 이 OP 마진이 높아지는 폭은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0보다 이상인 종목.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의 어떤 주도주의 입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의 어떤 그 기여도 이런 측면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뭐 유틸리티는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네. 미디어, 텔레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거는 이제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모든 업종군들이 긱스 중분류를 해서 OP 마진을 쫙 이제 땡길 거거든요. 네. 미국이 상당히 많죠.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많다라는 것이고 해당 기업들이 지금 경기 상황이 거의 뭐 비슷하게 간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차트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쪼개봤더니 그래도 마진이 계속 올라간다까지 딱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 12개월에 대한 전망을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맞습니다.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을 좀 꽤 하죠. 그럼 지금의 선반영이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그래서 12개월짜리를 다 땡겨서 지금 올라간 건 아닌지 그런 거를 또 가늠할 만한 그런 뭐 데이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일단 뭐 그렇게 하면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의 양이라든지 통화량을 자체를 이게 뭐 승수 효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양을 우리가 계량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통화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다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 모멘텀 수치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요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30배, 40배가 돼도 사실은 뭐 OP 마진이 계속 높아지면 이거는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남들 팔고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익성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무뎌진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군들의 OP 마진의 변화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과거에 계속 벌었던 요 수치가 중요하겠지만 요 수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그때는 버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을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 위주의 어떤 그 시그널을 상당히 좀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이 시그널이 나오면 버블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마진이나 이 폭이 꺾인다 싶으면은 냅다 주식을 브레이크를 건져야지. 밟기 시작하는 네. 그 이벤트가 나타나면 저희 이제 주간 단위로 이게 보통 컨센서스가 다 업데이트가 주간으로 됩니다.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뭐 매일 뭐 월화수목금에 뭐 그 어떤 리포트를 갖다가 네. 다 어그레이트를 하는 것을 네. 저희가 구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미국 기업들 상위 기업들 시적 모멘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서 지금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쫙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미국이라는 그런 이제 이익이 해당 기업들의 뭐 아래도 되게 많겠죠. 저희가 이제 뭐 2,000개, 3,000개 정도로 이제 추려서 이제 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거의 뭐 고르게 다 올라가고 있다는 네. 것이 결정됩니다. IT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뭐 이제 테슬라 쪽도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추정치가 뭐 버크셔에서는 조금 실적 추정이 떨어지는 모습, 알리바바 좀 떨어지고 뭐 그렇긴 저거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라클의 급등이 이 수치 아까 보시면 이게 TP 원먼스가 뭐에 1개월 정도의 변화죠? 아까 피어 작가 보시면 오라클이 34로 찍혀 있잖아요, 그 위에. 맞습니다. 네. 요거는 TP라는 거는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추정,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1개월 전 대비해서 34%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와, 예, 34% 업사이드가 더 생겼다라고 애널리스트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EPS도 그렇고 PER도 이 곱한 함수가 이제 주가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라든지 해당 업황 그리고 해당 업황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밸류에이션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이런 이 타겟 플레이스 요 두 가지를 같이 본다면 저는 해당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해당 업종군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버블 논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브로드컴과 오라클만 두 자릿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 기업들은 좀 실적 추이를 좀 많이 애널리스트가 상향 올렸다라는 조정해서? 건데, 근데 요 TP하고 이 실적 추정치를 네. 주가를 이제 기여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이제 TP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OP가 올랐을 때 종목군들이 주가가 어땠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TP는 약간 후행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100%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능사가 아닌 거예요. 먼저 올리는 것보다는 후행으로 맞습니다. 올리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이제 목표 주가의 어떤 그 갭이 네. 좀 벌어지면 이제 컴플라이스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P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실제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주가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전에 저희가 7월달에 제가 이제 여기 출연해가지고 각각 팩터에 대한 그 성과를 다 분석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OP 1M, OP 3M 요게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요거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OP 포텐셜은 좀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적 추정치가 뭐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포텐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PER은 또 거의 워킹을 안 했어요. PER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됐고요. 그래서 약간 보조 지표격인 것 같고요.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핵심적인 임팩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근데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뭐 평균을 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를 추세성에 네. 조금 3개월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분기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똑같이 1년 선행을 본다라고 하면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YY 수치에 대한 임팩트를 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논란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테슬라 OP 3개월 마이너스. 그리고 12개월 퍼는 187배. 네. 퀀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쓰레기 컨트롤은 주식 이건 아니에요? 뭐 답이 없어요? 네. 퀀트는 답이 없어. 이건 걸러지는 거지. 되는 겁니다. 퀀트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음. 데이터가 없이 내러티브로 올랐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굳이 추가를 한다면 우리 뭐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 차트를 뭐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를 시그널을 잡는다.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로테이션 그 팩터로 돌려보면 성과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적만큼 명확한 컨셉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갔던 게 뭐 내러티브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실적 추정치였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이 좀 쉴 때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괜찮게 보이는 건지, 네. 이거를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적 베이스로는 사실 걸러졌을 수는 없다. 그럼 이런 거네요. 테슬라가 사실 실적으로는 오른 게 아니고 그 이외의 것들이 있는데 기대가. 여기서 실적까지 바텀되면 퀀텀 점프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지금 1M이 플러스로 전환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지난주에. 그럼 이번 주 월요일 날 샀으면 됐죠. 그렇죠. 예. 1개월만 본다라고 했을 때. 3개월짜리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1개월짜리가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그렇죠. 추세로 보면은 살만한 그렇죠. 타이밍이다. 3개월이 마이너스고 1개월이 플러스라는 건 이렇게 됐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3개월 봤을 땐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이렇게 3개월보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팩트로 따졌으면 테슬라가 거기 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달에 와서 이거 변화만 봐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를 지금 매달 업데이트해서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주 업데이트를 매주에서 됩니다. 리포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항상 썸네일 제목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테슬라 주식 퀀트로 보면 쓰레기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187배가 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화율, 3개월 변화율과 또 한 달 변화율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데는 또 실적에 대한 이유가 턴어라운드도 보인다. 맞습니다. 예. 좋은 자리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종목 얘기를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미증시는 버블이 아닌 거죠? 아직은. 버블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23배 정도. 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3배.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 OP 마진 수치라든지 이익 추정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버블은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퀀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더 좋고
기존의 어떤 추정치부터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증시의 어떤 흐름을 보면 데이터 좀 보시면 원래 9월달하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9월달, 10월달 미국 증시 S&P 맨날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퀀트 분석이긴 하겠지만 그건 너무 이 교과서적인 어떤 컨셉이었다. 과거 이제 데이터 컨셉. 왜냐하면 그것만 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도 매번 다른 이제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심리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계절성에 대한 기반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롭게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 이벤트가 그 해당 스타일이라든지 시장 성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같이 봐야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보수적인 어떤 계절성 측면 때문에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 뭐 캐시플로우 상당히 좀 고루한 팩터, 중요하지만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팩터들이 그런 팩터들이 성과가 좋은 측면이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베타, 실적 상향, 이 거래대금 상위 전형적으로 좀 약간 공격적인 팩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계절성에 대한 어떤 우려는 지금 완전히 탈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금리가 확 떨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졌을 때 미국의 어떤 시장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으면 순연금 상위, 거래대금 상위, 고베타 이런 팩터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 순연금 상위는 사실 좀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이 순연금 상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도 반영이 됐던 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보다는 현금이 많은 쪽이 성과가 좋았다.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순연금 상위 팩터들, 순연금이 많이 있는 종목군들이 성과가 좋습니다. 한국은 반대거든요. 네. 오히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쪽이 성과가 좀 좋고요. 그런 측면.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혼돈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다. 예. 그런데 기업은 순연금,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경기가 떨어졌을 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파산 위험이라든지 네. 크레딧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시장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고베타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측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을 투자한다거나 주가가 오르는 종목군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임팩트가 그런 시장 성향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의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좀 테슬라 말씀을 주셨는데 테슬라 같은 종목군들도 해당 시장 성향하고는 좀 잘 맞는 컨셉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고베타 거래대금 상위 팩터의 최상위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저거 고베타. 다 좋네요. 지금 분위기가. 테슬라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실적도 경우에는 사실은 3개월 추세의 이익을 보긴 하는데 네. 턴어라운드를 투자하는 컨셉이라고 보진 그러니까 않는데요. 본인의 성향이 예.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맞습니다. 취합하는 게 예,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앞서서 그런 실적이나 이런 지금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폼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분수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바뀌었던 게 또 있는데요. 네. 캐펙스가 계속해서 캐펙스, R&D 이런 게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를 하고 이게 뭐 자전거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캐펙스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밸류체인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태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유통 아마존이 되겠죠. 미디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쪽군들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IT 쪽 위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IT 쪽 위주로 캐펙스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현금으로 창출을 하고 순이익으로 창출하는 그런 노력이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이렇게 캐펙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네. 기업 이익도 후행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조달 금리가 낮아졌다는 측면으로 기회를 삼고 캐펙스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동성 장세라든지 이런 이제 AI 논란은 있겠지만 이런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M7 중에서 사실 아마존만 자칫하면 역성장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거의 아마존이 연초 가격이잖아요. 다른 네.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금리 하락으로 캐펙스 증가해 보면 여전히 아마존시의 미국 유통은 캐펙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뭐 그런 것이죠. 네, 엄청나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캐펙스가 모두 다 이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뭐 시장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AI도 많이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폐폐 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익은 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준비해 주셨네요. 금리 하락에 유망해 보이는 미국 주식 퀀트적으로 이제 솔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레딧이 있어요? 예, 일단은 오. 레딧하고 뭐 게임스톱이 다 부채가 많을 것 같잖아요. 게임스톱이 있어요. 예. 순현금 기업들입니다. 현금도 되게 현금이 많은 많구나. 기업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리가 떨어졌을 때 순현금이 많거나 네. 거래대금이 시총 대비해서 많아서 인기가 많거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래대금 그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네. 이거는 좀 이 운동장이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 예. 아무래도 거래대금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알파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넣은 거고요. 네. 실적 충치도 이것도 다 알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퀀트 아이디어입니다. 레딧이라든지 게임스톱, 이제 로빈후드,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좀 저는 이제 새롭게 봤는데 AI 관련한 그런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몽고도 AMD도 그렇고요.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해 주셨던 금리 하락에도 맞습니다. 유망한. 네. 그래서 퀀트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되게 딱딱하게 해당 기업들을 다 n분의 1로 사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물론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컨셉이긴 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스토리를 가진 종목군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조금 퀀트와 어떤 그 버텀업의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 한 번씩은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맨 이제 앞에서 이 지금 시장에서 12개월 전망치를 추이를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가 3,500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던데 숫자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이제 기업들의 분기별 YY 수치와 코스피는 상당히 일치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2분기에는 좋지 않았던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선행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 요게 이제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 3분기에는 이제 저희 한 11%, 12% 정도 예상이 됩니다. 4분기는 50%. 그러니까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물론 요거랑 반도체를 그려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가 맞습니다. 딱 요게 보이는 거네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그리고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의 이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 네. 같은 경우에. 미국 네. 꾸준하게 좋았지만 한국은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런 임팩트가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에 지금 올라가는 거 물론 리레이팅,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분명히 있겠죠. 이건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배당 공시가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말이랑 내년 초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어떤 추정치도 현금 배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는데 네. 여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좀 이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이벤트 리레이팅 거는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의 추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나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맞습니다. 비롯해서 예. 실적 시즌 돌입하잖아요. 그럼 기대감을 좀 가질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3분기는 일단은 수치상으로 YY가 2분기 마이너스 5에서 11 플러스 11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적자가 아니죠. 예. 이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삼전 될 얘기 것 잠깐 같습니다. 나온 김에
우리 김조원 우리 빈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음. 우리나라는 네. 미국은 사실 실적 좋고 가이던스 좋게 나오면은 더 올라가는 성향을 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셀온? 셀온이 항상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네. 8만 원을 넘어서서 9만 전자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서 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음. 그래서 다들 지금 추석 전에 팔아야 되나? 삼성전자 3분기부터 실적 그래도 괜찮아진다는데 네, 네. 하면서 되게 고민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사석에서 삼성전자는 내십이라고요, 내십. 내십? 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10만 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경수 의원 잘 말씀주셨던 네. 것처럼 실적의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죠. 음. 이번에 발표되고 그래서 4분기는 얼마나 더 좋아질 건데 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서 이경수 의원 퀀트로 보는 것도 아니면 매크로 탑다운으로 보는 것도 결국 좋다,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삼성전자 물론 과거에는 세론 왕왕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떠세요? 삼성전자는 저는 하반기의 종목이다. 항상 아, 그래왔다. 이렇게 하반기 보시면 끝났잖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까지 4분기 남았잖아요. 남았잖아요. 왜 갑자기 왜 공격해요? 나는 내년까지 종목이다라는 줄 알았어. 일단은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벤치마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네. 기존적으로 기존의 어떤 수익을 확정을 하거나 손실을 확정을 하거나 뭐 배당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빌려뒀던 거를 이제 숏을 돌려줘야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연말에는 이제 약간 그 벤치마크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기존에 벤치마크를 좀 어기고 많이 n분의 1로 투자했던 것이 다시 벤치마크의 인덱스로 들어오는 컨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가장 받는 것은 삼성전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일단 뭐 그거는 일단 뭐 센티먼트의 영역일 것 같고 수급적인 영역일 것 같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익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한국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같이 보시면 네. 지금 한국이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의 할증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디스카운트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어떤 마이너스 60%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 45% 정도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이 좀 더 좋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대비해서의 이익 모멘텀이 좋거나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지금 다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스카운트의 어떤 임팩트는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임팩트의 방향성으로 좀 더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인들 수급 중에서 환율이 근데 저는 좀 약간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것은 좀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무리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화 수합이 돼야 될 텐데. 통화수합 얘기만 이제 전해지면 우리나라에는 불확실성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든 걸 떨쳐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한 번 봉합하고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잠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요거 마지막 장에 한국 주식 그래서 퀀트로 좀 솔팅했을 때 네. 무슨 종목들이 나오나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하락 때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았느냐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는 약간 종목 장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예, 그런 계절성이 또 있어요. 물론 9월 달, 10월 달은 계절성하고 반대로 움직였지만 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요거는 이제 숨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죠. 네. 새로운 컨셉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3분기가 실적이 올라가고 추정치가 올라가고 거래대금 비중이 좀 높고 사실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가 마이너스인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연말에. 예,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 한번 털고 가야 돼요. 수익도 뭐 매니저들도 기존에 어떤 그 성과를 받았던 부분들을 인센티브 받고 싶잖아요. 그걸 팔고 벤치마크를 팔아야 수익이 확정이 되고 그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는 기관 순매수가 좀 마이너스여야 된다, 빈집이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일단 퀀트 기준으로는 소팅이 된다.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APR도 생각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 에너지, 심텍, 파마리서치 모두 다 실적 추정치가 지금 완전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거래대금도 높아서 투자자들의 어떤 인지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하반기에 좀 이제 트레이딩 컨셉에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경수 의원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실 이 월모브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많이 보니까 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연말에 성과급을 위해서 일단 팔고 간다. 근데 이게 충격이 워낙 심하잖아요, 주식시장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못 드네요. 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이연할 수 안 팔- 없을까? 안 팔아도 팔아도 되게. 성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담당 임원분들이나 회사의 그러니까 담당자분들 머리를 맞대면 뭐 시장 충분히 더 가능하지 올라 않을까? 수익률이 더 그럼 끌어올려 그러니까 수도 굳이 있는 이렇게 거고. 충격을 한번 주고 익절한 근데 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3년, 2년 평균을 뭐 이렇게 주는 하기도 데도 있고요. 하네. 예, 아,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나요? 예, 회사마다 다른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성과급은 2년인데 일반적으로는, 예. 내 고용 탄력성은 뭐 1년이고 막 이래서 아. 그런데 어쨌든 바로 이제 우리는 숫자를 내야 내년 고용이 또 유지가 되니까 제 말이.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법제화해서 예, 우리나라 아, 주식시장을 5천으로 향하게 하는 네. 여돈을 국회로 예, 네, 도움법 하나 만들죠. 시장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한 목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오늘 숫자로 퀀트로 한번 시장 분석해봤고요. 연말에 우리는 지금의 두려움을 예, 탐욕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불안해도 참는 거, 예, 잘 홀딩을 하는 것이 그 노력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물론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숫자들을 보고 변화하는 그것도 상향 조정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자료 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추이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